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이제 공무, 설계, 시공이 있는데 공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공무가 아니라 공무라는 것은 이 공사에 대한 행정 업무를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아까 말한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전기공사 공무로 검색해보니까 모집 요원이 있는데 전기공사 관리, 운송, 준공, 배식 그리고 뭐 여기 시공인도 이거 보지 마시고 여기서 자재관리, 인력관리, 안전관리 그리고 견적서 작업, 배관 업무 배관 업무라는 거 많이 하게 돼요. 전기공사 업체 배관 업무가 뭘까요? 배관 업무, 배관 빌리는 거? 책 같은 거 빌리는 거 대출 대관 저도 이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몰랐는데 이 관이라는 게 일종의 관청 관공서가 될 수 있는데 통상 우리는 한전을 보통 관으로 봐요. 한전을 상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한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기공사 업체인데요 어디에 전기 증설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네, 그러면 대관하다 보면은 뭐 수수료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또 고객한테 얘기해서 한전 수수료가 얼마 나왔습니다. 입금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한전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대관공사 공사업체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한전 직원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알 정도로 한전 사람들과 많이 엮이게 돼요. 그런 업무도 하고 당연히 서류 도면도 뭐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사 관련 자재 발주 및 관리 공사가 조그마면은 자재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별로 없는데요. 공사가 크게 되면은 막 전선 1m에 뭐 몇만 원 막 그런 전선들도 쓰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뭐 1, 2m 오차야 뭐 몇만 원에서 뭐 10만 원 이내에 오차가 생긴다지만은 오차가 크게 나와요. 그럼 말 그대로 전선은 전기 자재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취급이 어려운 게 예를 들면 내가 자재 사무실에 자재를 파는 데 가서 50m 끊어주세요 그렇게 50m 끊어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40m만 있어도 돼. 그럼 남은 10m 끊어다가 어디 다른 데서 쓰면 되면은 그 10m를 다시 자재상에 갖다 주면서 이제 50m 중에 40m 쓰고 10m 남았으면 10m 갖고 환불을 해주세요 하면 아저씨가 소금 뿌리면서 나가라고 해요. 싫어해. 안 해줘요. 왜냐면 그 10m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찾는 것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건 알아서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재들은 그게 가능한 게 있어요. 케이블 트레이나 덕트 이런 어떤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반품을 해주고 환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다음 일단 뭐 자재를 살 때 이걸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전선만큼은 안 돼요. 그러면 50m를 끄는데 막상 현장 오니까 60m예요. 10m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선을 연장하는 게 좋지 않고 연장을 해야 돼요. 10m 쌓아서. 근데 이 연장하는 부분이 전력 시작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었다 연결하는 거는 전기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자재를 발주하고 그만큼 측량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에 견적 보러 오라면은 그 레이저 줄자 같은 거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런 길이 같은 거 정확하게 재고 뭐 여유 어느 정도 두고 그렇게 발주하는데 일단 자재라는 것도 공사가 크면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노스가 나거나 뭐 그러면은 정말 쓸데없이 많이 사는 것도 돈 낭비지만은 부족하게 사갖고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SK 에너지나 당사 공사 현장 전기 개정 공사 공무 보조 현장을 뭐 말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공무 같은 거 하는데 공사 작업이고 작업 허가 받을 서류 어렵죠. 그런 거고 보통 전기공사 업체에서는 전기 자격증 가진 사람들 예뻐하지만은 일종 보통 운전반자 나 수동 운전할 줄 모르는데요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1톤 트럭이 모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모터라도 볼 줄 알고 그러니까 좀 운전 감각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수동을 요구하는 차가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바켓차, 스카이차 이게 사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차 같은 경우는 모터가 없어요. 다 수동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바가지의 그 유압 프레임 같은 것을 자동차 엔진에서 제어하는데 그거를 오토기어로 만들 수가 없고 수동으로 와서 중립으로 와서 필드온을 이용해가지고 그쪽으로 크랭크를 돌려주면서 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따놓고 나면은 정말 고급 인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수동 놀 줄 알아? 야, 이거 정말 필요하다. 업체에서 사장님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동을 놀 줄 알면 더 좋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는 갖고 있는 게 본인도 편하고 공사업체에서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라는 거는 이제 도면 같은 것을 설계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 내근직이죠. 내근직이라서 이렇게 간선교육선도 그린 건데 저희 실제로 시공하는데 저희가 시공하는데 이제 간선교육선도 그래서 이제 운전반에 차량도 어떤 걸 쓰고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송파구 보안등은 골목길에 있는 가로등 같은 거고 그걸 이제 달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도면이 나옵니다. 몇 미터 떨어져서 어떻게 하고 전봇대에서 선을 따올 때는 어떤 식으로 따와갖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그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설계이죠. 이제 설계를 하고 나면 도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설계대로 되었다. 기술자들이 찍어줘야 저는 같은 거 합니다. 근데 앞서 말한 공무하시는 분들이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든 설계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시공.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 시공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공무나 설계에 들어가면 정말 날아갑니다. 아니 뭐 뻔히 알아요. 어떤 부족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쑥쑥쑥쑥 잘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기공사 업체에 대한 무조건 시공을 경험해보는 게 좋다. 처음부터 나 몸 편하고 그냥 공무하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아, 이게 맞나? 그리고 나중에 시공하시는 분들이 욕을 못 썼어요. 어떻게 그렸길래 이거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려놨냐, 이거 다시 그려봐라. 근데 내가 시공을 직접 띄워보면은 머리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아, 어떻게 그 설계를 하면 되겠네. 어떤 자재가 얼마나 필요하겠네. 이건 안 되겠네. 시공이 그래서 전기공사 업체 중에서 가장 꼬시고 실제로는 시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필요를 하죠. 그리고 업체에서도 가장 유용하게 시작하는 건 바로 시공. 젊은 친구들은 현장에 보면은 좀 편한 일을 찾다 보면. 근데 처음부터 과감하게 시공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저와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거에서 사실적인 콘센트 하나를 달라고 수평 같은 거 탁 잡아주면서 달아야지 멀리서 봐도 삐뚤어지지 않고. 저희 아버지인데 그 전등 배선할 때 위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접하고 그 전기다 아빠가 송파구 보안등 공사할 때 이 길에 비싸면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보안등 같은 거에 운전반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셀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누전 같은 거 체킹할 때 이런 것도 그 시공 업무의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안전공사에서 검사하시잖아요. 운전이 있나 없나도 다 보기 때문에 하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기사님들 운전반에 이제 전선을 연결하는 거고 이거는 뭐 딱 봐서는 모르겠지만 이게 창고예요. 창고 천장이고 이게 8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바닥으로. 이 아래가 바닥이에요. 바닥. 8m 아래인데 그 리프트라고 해가지고 보존당 모르겠는데 쭉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조명선 배선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잠깐 시다하면서 나는 살아있어 하면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도 있고 당연하지만 안전이 중요하니까 보조장비는 하이바를 꼭 써야 된다. 아니 헬멧을 꼭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기공사 기술자의 진로,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진로 같은 거 얘기하면은 현장 일을 현장에서 배워라 하는 말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로 도배를 배우고 싶어요. 도배 학원을 다니고 싶습니다. 어디 괜찮은 데 있나요? 베스트 댓글이 그거더라고요. 학원 다니지 말고 그냥 업체에 뛰어들어서 사장님한테 배우세요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기는 기술만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차이를 낳냐면은 이론적인 거 없이도 당장 일은 할 수 있는데 전기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갖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있어서 대응을 하려면 이론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은 내가 그냥 이것만 갖고 먹고 살려 하면은 그냥 그 기술만 갖고 먹고 살지만은 내가 좀 더 큰 물에서 좀 큰 공사를 해보고 돈 좀 되는 공사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론이 밑바탕에 있어야지 그런 공사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이론 공부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게 이론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런 공사에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거꾸로 이론만 안다고 해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나는 전기 이론 다 알아 그런 데서 야 그래서 너 전선 결선해봐. 어버버하는 친구 있어요. 전압 제거하는 거. 이 전압 어디까지 잘못해서 뻥 터지는 거예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도 중요하다고. 실무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중요하다고. 둘 다 같이 병행해야지 내가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즉 이론과 실무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끌고 가셔야 돼요. 현장 아저씨도 이런 말 해요. 야 이론만 하면 필요 없어. 이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그 옛날 우리 아재들 말이구나. 그냥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저녁에는 내 딸을 이론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환영받기도 하지만은 내가 성장하는 걸 느껴질 거예요. 그때 이론에서 봤던 게 이런 이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런 공부도 하고 이걸 그냥 막연하게 구하지만 목표를 정하세요. 기능사 같은 걸 따겠다. 하겠다. 그렇게 되어야지 내가 성장할 겁니다. 저도 앞서 말했지만 비전공자지만은
이렇게 전기공사 기술자로 자부심 갖고 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가 제가 처음 전기를 할 때 아버지가 딱 따라하는 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자격증 없으면 전기를 못한다. 그 말이 굉장히 큰 말이었어요. 당연히 현장이 하면 집에 들어가면 깨져있는데 무슨 자격증 공부야. 아유 당장 내 이렇게 뭐 이래도 뭐 하루 있다가 다 나오는데 뭐 이 생각에 주저앉아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자격증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 나 자격증 좀 있는 사람이고 현장에 좀 할 줄 알나. 그러면은 대우가 달라져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자격증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기능사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부터 따고 그래야지 내가 전기공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 수첩이라는 것을 취득하는데 이 경력 수첩이 결국 내 경험치를 적어놓는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경험치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경험치가 보이나요? 내가 뭐 몇 년 일했다고 해갖고 나는 뭐 레벨 몇이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레벨을 기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초급, 중급, 고급, 특급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뭐 나는 기사 땄으니까 이제 고급 기술자야. 너는 기술자니까 초급이지 이런 게 아니고요. 뭐든지 처음 시작하면 초급부터 시작하는데 경력이 쌓이게 되면 경력 수첩에 내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은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고급이니까 초급인 너보다 벤치질을 엄청 잘해. 너가 3분 걸리고 나 1분 만에 다 그게 아니라 이 고급과 초급의 차이는 내가 다룰 수 있는 전기의 전압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압 같은 경우에는 초급이어도 되지만 이제 고압을 만들면 중급이 필요하고 특고압 만들려면 고급이 필요합니다. 그럼 특급은 뭐냐? 저기 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인가?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가 그대로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기 기술사 또는 전기 기능자 이걸 취득해야지만 특급으로 갈 수 있어요. 초급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특급부터 시작하는 거고 특급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초급으로 시작해서 고급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게 상위 자격증. 그래서 고급 정도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전기공사 업체에서 어서 오세요. 만약에 회사 막으려서 가장 끝까지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쌓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전기 기술은 현장에서 도제식으로 배운다. 이 도제식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뭐 이번 단원에서 뭘 배우고 뭐 학습 목표가 어떻게 되고 과제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때 물어가면서 배워요. 저도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VCTF 선 좀 갖고 와봐. 그러면 VCTF가 뭐예요? 아버지가 설명 잘하나요? 이거 음성 갖고 와. 그걸 여기서 콘센트다. 그렇게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중구난방적으로 배워요. 그리고 또 이 안전과 관련된 이 일이다 보니까 어설프게 배워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전기 하시지 않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전기 별거 없어. 나 220 많이 먹었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 안 죽어. 선 하나만 잡으면 감전 안 돼. 스위치 끄면은 전기 감전 안 돼. 그런 분들 말하면 이 아저씨 그냥 그런 거나 넘어가고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전기도 한 선으로 감전될 수 있구나. 스위치 꺼도 이 스위치 선과 콘센트가 같이 눌려 있으면은 불은 꺼진다고 전기가 살아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전기라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게 돼요. 저도 자격증 취득하기 전에는 뭣도 모르고 감전도 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는 그 우려가 어떤 그 위험 같은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사리게 돼요. 그래서 자격증이든 뭐든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 수업받게 되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건데 허투루 듣지 말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내 거를 꼭 나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 이론과 실무가 따로라고 느껴져서 막 이론 공부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전선 잡고 사다리 타고 싶은데 왜 내가 사인 30도가 뭐고 루트가 왜 나오고 앉아있고 뭐 120도 이상차 뭔 소리. 저도 그랬어요. 저도 현장에서 이러고 저녁에 정리하고 나서 공부할 때 학원 선생님 저를 기억해요. 폰을 보고 잔다고 수업 시간에. 나도 막 학원에서 막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뭔 소리인지 내가 왜 맥스웰 방정식 공부해.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자격증 시작하면 결국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 시간에 뭔 소리인지 모르고 막 그냥 외우고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뭐라도 그래도 머리에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현장에서 딱 보면은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때 반응이 그 얘기였구나. 그러면 거꾸로만 어떻게 하면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제 자랑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전기를 오래 하셨지만은 지금은 제가 치고 나가요. 아버지한테.
뭐 일을 더 빨리 한다가 아니라 아버지는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난 잘 모르겠다면 내가 그냥 설명을 해줘요.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서 필요한 건 이거 다 해주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버지 그럼 네 한번 해보라고 하면 내가 딱 하면 아버지는 아들한테 잘했다 이런 말은 또 못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라. 네. 자, 전기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뭐 나이가 상관없는 일인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칠순님 내일 모레신 저희 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은 빨리 할수록 좋아요. 이거는 비단 전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우리 흔히 나이가 40이 되면 머리가 굳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엊그저께가 40이었는데 머리가 굳는다 느껴지면은 솔직히 그러지는 모를 것 같은데 새로움에 대해서 도전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편견과 선입관이 강해지더라고요. 그게 머리가 굳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능한 빨리 배울수록 자기 걸 빨리 만들고 그만큼 뭔가도 빨리 올수록 좋죠.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빨리 배울수록 좋다. 그리고 현장이면 누구에게 교육을 받아요? 현장 나가보세요. 현장 가면은 친절하게 자 이건 차단이고요. 여기에서 2.5 스퀘어 선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관에 넣어서 하면은 컴퓨터를 가르쳐줍니다.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려고 하죠. 그만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짜증이 나서 추노다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포기를 하지 말고 내가 눈살을 갖고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또 궁금하면 질문한다. 야 너는 일을 안 하고 입으로 일하냐 뭐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말고 그래도 내가 내 기술을 배우겠다면 제대로 물어보고 모르겠으면 요즘 뭐 인터넷 발달했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질문하는데 내가 거기서 공사에서 봤는데 뭐 이렇게 물리면 문제되지 않나요? 이걸 일단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저같이 뭔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답변을 달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블라블라 하면서 어떤 분은 막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잘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전기공사에 맞는 성격이 있는가? 모든 직업에는 저는 성격을 탄다고 봐요. 저같이 조금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좀 활발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기공사에 정말 잘 맞아요. 저는 전기공사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저기 일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가 밝아져요. 농담삼아 나 택시기사에도 잘할 것 같아. 저는 집이 서울 송파인데 저 반대쪽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뭐 신월동 이런데 거기 어딘지 알 것 같아. 그쪽에서 내 전에 증설공사했어. 거기 가면 무슨 공원 하나 있고 좀만 더 가면 88체육관 나오지 않나? 비단 뭐 거기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이쪽 동탄 이런 데도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돌아다니는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맞더라고요. 거꾸로 사무실에 있을 때는 되게 답답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나무가지에 있는 잎사귀를 보면서 봄이네, 여름이네, 가을이네, 겨울이네. 출퇴근할 때 공기 온도 느끼면서 봄이네, 여름이네, 가을이네, 겨울이네. 근데 직접 현장을 다니니까 추워, 여름, 겨울이 보고 더워서 못 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서 저는 전기공사를 하면서 진짜 다양한 고객들을 많이 만나요. 병원에서 공사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맞다이로 얘기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내일 모레 공사하는 데가 여기 잠실 이성당이라고 하는 빵집인데 증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성당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하신 빵 만드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번 주에는 학교 공사를 하다 선생님들 상대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이면 되게 많고 반면에 나는 좀 부침성도 없고 좀 조용조용히 일하기 좋아하고 어디 돌아다니기 싫어한다. 굳이 전기공사 안 하고 전기안전 관리자로 일을 해도 돼요. 전기안전 관리자도 근데 조금 공사 일을 해보신 분들이 하는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직접 내 몸을 띄워서는 전기공사 일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자기가 직접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해보고 몸을 느끼는 게 좋다 이거죠. 후망 대표님이 이제 2시간 동안 여러 군데서 이제 열강을 또 해주셨고 또 이제 강사 겸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